증조실을 25권 증종 11년 7월 30일 기유 세 번째 기사 1516년 명정덕 11년 정원의 전교 하기를 김정등은 이미 사유를 입었으니 서용은 전조가 마땅히 처리할 것이므로 말하지 않았다. 다만 김정등이 죄를 받은 뒤로는 진언하는 자가 아주 없었는데 송세림이 홀로 시패를 아뢰었으므로 가자하여 칭찬하는 뜻을 보이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며 정원이 회개하기를 상교의 김정등이 죄를 받은 뒤로 말하는 자가 없었는데 송세림이 감히 시패를 아랜 것을 아름답게 여겨 보상하는 언전을 베풀고자 한다 하셨으니 사기를 부양하고 언로를 트는 데 있어 지극히 아름다운 일입니다. 다만 그 소 안의 사연이 크게 관계되는지를 보아 그 말의 경중에 따라서 혹 보상하는 것은 상께서 짐작하셔야 마땅합니다. 박상등은 비록 사유를 입었을지라도 반드시 직첩을 도로 받은 뒤에야 비로소 주의할 수 있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김정등이 아직 직첩을 받지 못하였다는 것을 내가 미처 몰랐다. 송세림은 남이 죄를 받은 뒤에 감히 시패를 말하였으므로 보장하고자 하였으나 가자로 상주면 뒤에 이보다 큰 일이 있을 때 처치하기 어려우니 향표리를 내려라 하였다. 증조실 25권 중종 11년 7월 30일 기요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다. 증조실 26권 중종 11년 8월 1일 경술 첫 번째 기사 영의정 정광필 우의정 신 용계가 아뢰기를 홍문관 사관원의 상소를 보니 신등은 과연 직책을 다 하지 못했고 또 기강을 진작시키지도 못하였습니다. 어찌 형정만을 그대로 두고 멀리 피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의 직책을 갈고 다른 사람으로 대신케 하소서.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내 어찌 시패를 헤아리지 못하였겠는가? 대신이 하는 일도 내가 모르는 바 아니다. 니급한 일이 있더라도 서로 힘써 보충해 가도록 하라. 홍문관은 기강이 서지 않았다 하고 관우는 의, 희, 환, 영의 시대와 다름이 없다고 하였는데 이 두 소는 모두 나를 더욱 성찰케 하고자 해서 그런 것이니 이는 모두 내가 부득한 탓이다. 대신은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삼궁이 아뢰기를 이점 재변으로 인하여 감선 철학하여 행실을 닦는 실질을 보이시는 것은 지극히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시학과 책사는 모두 국가의 대사이니 얼마 후에는 이 성례를 행해야 하는데 상께서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시면 이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제를 피하는 것은 기한이 없을 수 없고 신하들을 접견하고 정사를 살피는 것도 정전을 피하여서는 할 수 없는 일이니 정전으로 돌아가소서. 그리고 신등에게 이미 상공의 직책을 주시었는데도 항상 조정의 일을 직접 듣지 못하고 녹사를 시켜서 알아보고 있습니다. 녹사라는 것은 모두 다 용렬한 무리들이고 국가에 대해서를 매양 남보다 늦게 들으니 이것은 지극히 미편한 일입니다. 옛날에는 한림으로 사록을 겸하게 하였습니다. 지금 비록 예전과 같이 할 수는 없겠으나 한림과 주서는 모두 춘추간의 일을 겸하였고 신등 역시 이를 겸하고 있으니 앞으로는 국가에 관계되는 일은 주서와 한림이 본부의 사록을 불러서 말을 전해 보내도록 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피전하고 감선하는 것은 비록 문소전의 대변 때문이지만 그러나 요즘 평안황해 경상도에 풍수제가 있다 하니 이 또한 피전 감선해야 할 일이다.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고서는 시학할 수 없는 것이라면 모름지기 피전할지라도 시학은 할 수 있는 것이니 시학과 재변은 경중이 서로 다를 것이다. 또 시학은 급급한 일이 아니니 다시 의논하여 아뢰어라. 조정의 일은 마땅히 대신이 먼저 알아야 하는데 맨 뒤에 듣는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니 한림 주소로 하여금 통보하게 하라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한림 주소로 하여금 정부에 통보하게 하라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삼공이 조정의 큰일을 듣지 못한다는 것은 신 등 역시 미편한 일로 압니다. 그러나 주소는 정원이 난관이니 이 일을 할 수가 없고, 한림은 전일에 사록을 겸했던 예가 있습니다만 글로 써서 보낸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녹사를 불러서 말을 전하고 그로 하여금 글로 베껴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것이 무방할 것 같습니다. 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사관은 지위는 낮지만 만세의 공론을 쥐고 있으니 위세를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사사롭게 아부해서도 안 된다. 크게는 임금의 득실과 작게는 대신의 선악을 붓을잡고 기록하되 넘연해서 압설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그래서 직책은 중하고 처지는 엄비하니 진시로 삼공의 낙속이 아니다. 국가가 사관을 두매 그 대우가 가볍기는 하지만 그러나 임금의 좌사 우사가 되는 것은 예나 이제나 다름이 없다. 광필 등이 단지 듣고 보는 것이 더딘 것만을 걱정하는 것은 사체가 어떠한가를 모르는 것이다. 또 한림으로 사록을 겸하게 하는 것이 어찌 마땅한 일이겠는가. 그러기에 삼공은 마땅히 경술에 통하고 사체를 아는 일을 써야 한다는 것이다. 시학은 임금이 국가계에 나아가 석전, 양로의 예를 행하는 것이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삼공이 아뢰기를 정교하신 뜻은 지당합니다마는 그러나 정전을 피하는 이 일에는 기한이 없을 수 없는데 달수가 이미 3삭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제사만 올리고 마는 것이라면 정전을 피해도 되겠지만 과거는 성대한 예식이고 또 달수가 이미 오래되었기에 감히 정전으로 돌아가시기를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사이 재변이 매우 많은데 경상도의 풍제가 이미 심하고 평안도 황해도의 수재가 또한 크니 정전을 피해서 친제할 수가 있다면 정전으로 돌아가지 않겠다. 그러나 과거 날짜는 아직 멀었으니 잠시 형편을 보아서 조처하겠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일 경술 외반제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고 또 아뢰기를 문소전 제조의 일은 모두 그대로 두라고 명하셨으나 종실의 제조를 능히 단속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익양군의 경우는 뇌물을 받은 일 등이 이미 수복 등의 초사에 나타났습니다. 대고라는 일을 이처럼 거신하지 못하여 감히 간청하는 길을 터놓았으니 수복들도 모두 간청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대변은 필시 이 때문에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8개군은 당초 간청 여부를 하문하였을 때 모르는 일이라고 대답하다가 뒤에 수복의 조사에 의해 단로되자 숨길 수 없음을 알고서 비로소 실정을 아뢰었으니 지극히 정직하지 못한 일입니다. 다른 일이라면 종실은 지친이라 상께서 마땅히 우용하셔야 하겠지만 이번 일은 큰일이라 선묘의 주의를 얻은 것이니 과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였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일 경술 5번째 기사 야대에 나아가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2일 신해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니 민상안은 채직하라 하고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3일 임자 첫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4일 개축 첫 번째 기사 병조판석 고형산이 아뢰기를 번상군사가 하루도 휴식할 틈이 없다고 하는데 그 까닭은 이러합니다. 즉 별부방 군사는 예전에 없던 것인데 지금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조번이 또한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정병 갑사로서 양고를 나누어 지키는 자와 오경에 순찰하는 자의 숫자가 무릇 1654명인데 한 부의 소속이 600여인이라 입번구사가 이 때문에 휴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초 국가에서 사부를 설치한 것은 그 일을 휴식하는 기간으로 하기 위함이었는데 지금은 겨우 일부만이 남았으므로 휴식을 못하는 것입니다. 팔도의 상번 군사는 무릇 41,151인이고 별부방이 11,859인이고
원 유방이 54,401인이며 내금인은 500인인데 220인이 별 부방으로 나갑니다. 지난번에 신이 정로위를 승원하기를 역청하였는데 정로위에 인원이 많으면 검군은 외방으로 나가지 않고 계속 경중에 있다가 사변이 생길 때는 장수가 거느리고 가게 됩니다. 조정에 마침 이 의가 있어 500인만 정원하였는데 요사이 정로위에 취재된 자는 700여인인데도 단지 500인만을 정한 것입니다. 이제 차출되지 않은 군사는 청로대 800매가 4,200인이요 파적위가 1,432인이며 대졸이 2,227인입니다. 그래서 빌시의 1,500인은 지금은 2,100인인데 번상은 옛날과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황해도 군사로서 평안도로 부방하는 자들이 무척 고달프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로위 59를 돌려서 부방케 하였습니다. 황해도 군사의 상번에 관한 일은 이미 정부에 보고하였으나 아직 아뢰지 못하였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아랜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중조 7월 26권 중종 11년 8월 4일 개축 두 번째 기사 대사원 주원기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본부의 문에 화살을 쏜 일로 처음에 피염을 하였으나 윤허하지 않으시니 사관은이 아뢰니까 윤허하지 않으시더니 사관은이 아뢰니까 전가하시기를 널리 추구하라 하셨습니다. 후에 대신에게 의논하며 모두 말하기를 추구할 근거가 없다 하였으므로 아직까지 추구하지 않았는데 추구해 보지도 않은 것은 어찌 그 근거가 없는 것을 알겠습니까? 주문해 보아야 할 만한 일인데도 대신등이 고집합니다. 신등이 생각하기론 대신등이 신등에게 실수가 있어 스스로 당한 것이라 해서 이렇게 한 것인 듯합니다. 신등은 재직하기가 미안하니 감히 비험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비염할 것 없다 하며 헌부가 다시 아뢰기를 기강을 맡고 있는 관서를 이와 같이 놀라게 하니 이는 조정을 업신여기는 것입니다. 신등이 어찌 감히 아무 일이 없었던 듯이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요사이 창녕에서 있은 일에 대해서는 근거가 없다고 하여 추구하지 않는다면 어찌 그 실정을 알아낼 수 있겠습니까? 대저 한업의 수령도 스스로 실수해서 병고가 있게 되면 반드시 그 사람을 갈궈서 추구하는 것인데 하물며 기강을 맡은 곳에 이러한 병고가 있는데 어찌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재직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잔교하기를 문에다 화살을 쏜 것은 완악한 무리가 한 짓이다. 한업의 수령이 화살을 받으면 그를 반드시 갈게 되기 때문에 갈아치우려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문득 화살을 쏘는 것이다. 이제 만약 비염을 한다 해서 대간을 갈아버린다면 관계가 황형하게 될 것이다. 하며 재차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4일 개축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 일을 아뢰었으나 윤허하지 않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4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예조판서 안당이 아뢰기를 신은 지난해 4월에 본직을 제수받은 지 이제 이미 17사기 되었습니다. 생각하옵건대 저기하신 이래로 채직된 이조판서가 12인인데 유순정 성의한 신용계와 같은 중신들도 모두 신처럼 오래 있지는 않았습니다. 감히 사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경이 전조에서 어찌 잘못하는 일이 있겠는가. 그러나 이미 여러 차례 사직을 청하였으니 갈도록 하라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이제 영평위 윤섭이 서거하였다 하니 그가 비록 직급 있는 왕자의 예와는 다르지만 또한 지친이다. 부엄을 듣고 석전을 진행하는 것이 미안하니 어찌했으면 좋겠는가 하며 정원이 아뢰기를 상께서 이미 미안스럽게 여기신다면 치제에 방해로우니 석전은 진행할 수 없겠습니다. 윤섭은 성종의 부마이다. 그러니 합생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전교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세 번째 기사 예조가 아뢰기를 방금 정전을 피하여 계시니 조정에서는 음복할 수 없고 다만 성균관의 관원들만 음복게 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그리하라고 전교하였다.
증조실록 26관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네 번째 기사. 대산 조원기 등이 아뢰기를 본부는 조정의 풍원을 맡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큰 변이 있어도 조정에서는 조금 더 경동하지 않고 마치 대간 한 사람이 사사로운 일인 양 도외시하고 있으니 뉘라서 대간을 중히 여기겠습니까? 신등은 감히 재직할 수 없습니다. 하니 잔교하기를 이 일은 오로지 인심이 완악하고 조정의 기강이 풀려서 그런 것이다. 다만 나는 마땅히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볼 것이며 대신 또한 마땅히 어찌해서 이런 일이 있었을까 하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대가는 비록 실수는 없었더라도 또한 마땅히 이와 같이 생각하여 군신 상하가 스스로 반성하고 살필 뿐이다 하며 세 번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다섯 번째 기사. 송천희를 이조 판서로, 한형윤을 형조 판서로, 조원기를 이조 참판으로 삼았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여섯 번째 기사. 대간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5일 갑인 일곱 번째 기사. 황해도, 황주 등 고을에 마디충의 피해가 있고 곡산 등 업에는 수재가 있었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6일 을묘 첫 번째 기사. 집이 김양진 등이 문에 화살을 쏜 일로 비염하니 상이 좌우를 물리치고 의심쩍은 사람의 성명을 써서 아래라고 명하였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6일 을묘 두 번째 기사. 간원이 전의를 아뢰었으나 윤호하지 않다.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6일 을묘 세 번째 기사. 홍숙을 의정부 우참찬으로, 남군을 사헌부 대사헌으로, 성세정을 경기 관찰사로, 한효원을 홍문관 직제학으로, 임건을 사관은 정원으로 삼았다. 정원이 아니고. 증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6일 을묘 네 번째 기사. 김양진 등이 겸사복 최말손 등 20인을 써서 아뢰기를 최말손 이하는 본사에서 병조로 하여금 천첩의 자식으로 품질을 남수 환자를 뽑아보내도록 한 자들입니다. 천얼로서 취급을 받는 것은 법에 그 한계가 있는 것이라 본사에서 방금 취획하여 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에 녹봉을 남수하였으므로 이제 추징하지나 않을까 두려워하고 또 환천될 것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노자강 이하는 본사가 그 어미의 호구를 가져오라고 독촉하였습니다만 지금껏 가져오지 않았으므로 아직 양천이 분변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은 만약 그 어미의 호적에 들어가게 된다면 천인이 될 것이 틀림없으므로 또한 원망을 품고 있습니다. 이 현소는 사천으로서 원종 공신에 모록되어 있는 자입니다. 이런 자들은 이 밖에도 많이 있겠지만 지금 드러난 자는 이 한 사람뿐이니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대제 이 일은 궁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손을 빌어서 할 수도 없는 일이라 반드시 궁시를 업으로 하는 자들의 소행일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모두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그 문에 쏜 장전은 오랫동안 손때가 묻은 것이라 이 화살을 갖다 놓고 저희들끼리 알아보게 한다면 반드시 아무개의 화살이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고서 포와 화살을 현상해 놓고 사람들에게 이를 알아내라고 한다면 누가 감히 와서 보겠습니까? 사세가 절박해지면 실정이 반드시 드러나고 말 것입니다. 하니 상이 헌부의 서계 단자를 영의정, 정광필, 문부당상, 권균, 임유경, 성몽정 등에게 보이고 이어서 전교하기를 이 일은 형적이 없는데 대옥을 일으키는 것이니 어찌 건부당상 혼자서 주신할 수 있겠습니까? 부득이 미관과 대간으로 하여금 참국하게 하라 하매 광필이 아뢰기를 풍언을 맡은 관할을 이렇게까지 놀라게 하였으니 그 조짐이 어찌 재상인들 용납하겠습니까? 재상을 용납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못하는 짓이 없게 될 것입니다. 신국해야 한다는 뜻을 신이 모르는 바 아니오나 헌부를 원망하는 자가 또 없지 않을 터인데 이 사람들만 써서 아뢰었으니 형적 없는 일을 가지고 추국한다는 것은 신이 알지 못하는 일입니다. 익명서나 방화 등에 관한 일은 모두 추국하지 않는 것이 대명률에도 일반적으로 쓰는 법입니다.
이 일은 추구할 근거가 없는 만큼 추신할 때 사람이 많이 죽더라도 결국 실정은 알아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헌부가 이런 변을 당하더라도 굳건히 그 하는 일을 계속하여 독려하지 않는다면 아래에서 저절로 회복할 것이지만 이와 같이 추구해야 위엄을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진실로 잘못된 일일 줄 압니다. 이 일은 혹 원한 있는 자의 소행인지도 모르며 혹 어떤 자가 헌부를 원망하는 사람이 있음을 알고 몰래 그 사람을 모함하여 해치고자 해서 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제 비록 추국한다 한들 다시 이런 일이 없으리라고 어찌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신은 추국하기를 청하는 관원 또한 마침내 후회할까 두렵습니다. 하니 전개하기를 사람의 생각은 각각 다른 것이다. 위에서 생각하는 바를 하문할 때 아래에서 서로 가부를 말하는 것은 태평성대의 일이니 이제 정승이 아래 말은 과연 옳다. 혹시라도 간율한 자가 있어 그가 미워하는 일을 모함하고자 해서 이런 짓을 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만약 실정을 알아내지 못하면 기강을 진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후세의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그러나 당초에 서계를 명하지 않았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서계를 명하였으니 내 또한 처치하기가 어렵다. 아직 그대로 가두어뒀다가 내일 다시 대신과 의논해서 처리하라 하며 정광필이 아뢰기를 신은 당초에 헌부가 반드시 형적이 명백한 이 3인만을 서기할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범연히 서기하고 말았습니다. 또 대신 가운데 경험 많은 이가 있으니 어찌 마땅한 계책이 없겠습니까? 신과 같은 자는 출신한 지 오래지 않고 경력도 적으니 신의 말이 어찌 옳겠습니까? 하니 산교하기를 내일 정부 당상과 부원군 육경 판윤과 헌부의 전원을 배출해서 추국 여부를 의논하겠다 하였다.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8월 7일 병진 첫 번째 기사 함경 평안남도의 토병에게 나비 2,430령을 나누어 주었다. 준조실의 26권 중조 11년 8월 7일 병진 두 번째 기사 예문관, 검열, 안처순, 심언광, 유, 용건 등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본관으로 하여금 무릇 큰일이 있으면 반드시 정부의 녹사에게 말을 하거나 글로 써서 주도록 하시었는데 이것은 정부에서 이를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사국의 일은 외부에서 알아서는 안 되는 것이니 만약 재상에게 말을 전한다면 사국이 이로 말미암아 가벼워지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사헌부 사관은 홍문관의 서리는 항상 정원에 있으면서 듣고 보고 하는데 정부 녹사라고 어찌 듣고 보지 못하겠습니까? 하니 이를 정부에 물으라고 명함에 삼공이 아뢰기를 신등이 사국에서 한 인물의 시비와 포평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날마다 일어나는 일을 다른 사람이 모두 아는데 녹사는 미열에서 보고 듣지 못할 뿐입니다. 신등은 모두 춘추관의 당상이기 때문에 사관으로 하여금 말을 전하게 할 것을 정한 것입니다. 사관이 사국의 중함을 이유로 말을 전하지 않은 것은 그릇된 일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고 이어 안처순 등에게 전교하기를 정부가 사국의 은밀한 일을 알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녹사가 미열해서 재반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관이 말을 전해주기를 정한 것이니 그 말을 따르라 하였다. 증조실의 26권 중종 11년 8월 7일 병진 세 번째 기사 전라도 수사 소기파가 치게하기를 외선 수토 군관 이승인이 외적을 만나 싸움에 패하여 죽은 자가 10명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남방의 군장이 매양 섬에 있는 외순을 색출하여 토벌할 것을 청하고 병조도 수토하도록 명하였다. 대체로 배를 잘 부리는 것이 외인의 장기인지라 나는 늘 수토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를 병조에 말하라 하였다. 준조실 26권 중종 11년 8월 7일 병진 네 번째 기사 대간이 전에 이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어제 정사에서 특지로서 5인을 등용하셨습니다. 옛 말에 신하를 아는 데는 임금만한 이가 없다 하였으니 인신의 제기는 상께서 자세히 아실 것입니다. 따라서 특지로 제비하신 것은 진시로 좋은 일이며 성종조에도 가끔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나 위에서도 혹 신하의 제기가 어떠한가를 모두 알지 못할 수 있으니 이 경우에는 장차 폐해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형조판사 한형유는 물론이 용납하지 않으니 이 직책을 맡길 수 없는 자인데 어찌 초자까지 하면서 등용하십니까? 개정하소서. 그리고 장령 정순붕은 출신이 다른 과거의 예와 달라서 전에 방을 파한 뒤에 또 아직은 현직에 사용하지 말라 하시었으니 이제 비록 하교대로 하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대강까지 시킬 수야 있겠습니까? 채적을 청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순붕은 갈아야 하겠다. 나머지는 윤호하지 않는다. 정순붕은 출신이 다른 과거의 예와 달라서라는 것은 연료실 기술 등에 따르면 정순붕은 연산군 10년 갑자의 문가에 오른 것으로 되어 있는데 본문에 출신이 다른 과거의 예와는 다르다 한 것은 바로 이 갑자년 문가를 말한 것이다. 이 과거는 중종실록 10년 올해 9월 개축조의 갑자 율시 방위는 정현직에 쓰지 않고 있다는 말이 있듯이 그때 현직에는 사용하지 않고 있었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7일 병진 5번째 기사. 상이 문성부원군 유순, 영의정 정광필, 조하의정 김은기, 우의정 신용계, 예조판서 권균, 병조판서 고형산, 호조판서 이계명, 좌참전 이자건, 이조판서 송천희, 지비 김양진, 상이 장관을 입참하게 하였으나 대선 남고는 당초에 제수한 뜻과 달랐기 때문에 집이가 들어갔다.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요사이 날씨를 보니 의무가 개는 날이 하루도 없고 각도의 서장을 보면 수해제의 피해가 또한 범상치 않으니 그 걱정이 어찌 심상치 않겠는가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함경도가 장차 실롱할 그 도 백성이 겨울도 되기 전에 유리해버리게 되었으니 모름지기 조치를 잘해서 이 산하는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구황에 관한 일은 마땅히 힘껏 조치해야 할 일이다. 각도의 감사가 이미 진력하고 있고 호조도 조치해야 하는데 특히 양기를 우선하는 것이 옳겠다 하며 계명이 아뢰기를 구항하는 일은 금년 농사를 보니 조치하지 않을 수 없는 형편이기 때문에 각도에 이미 행의하였습니다 하고 은기는 아뢰기를 가을비가 자주 내려서 곡식을 크게 해치는데 아마도 부당한 형벌로 인심이 조화를 잃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대저 큰 옥사는 한꺼번에 여러 가지를 일으킬 수 없는 것인데 이제 문소전의 일을 추구하다가 한 사람 이미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선묘의 조의를 얻은 것이라 끝까지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고 광필이 아뢰기를 그 일이 비록 중하지만 인명도 중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더욱 의심스러운 것은 명경과 국광의 일입니다. 추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미 여러 차례 형장을 받았기 때문에 아뢰는 것입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국광은 과연 10여 차례 형장을 받았으니 명경만 추구해야 하겠다 하고 이어 작은 쪽지에 써서 보이기를 헌부의 문에 화를 쏘아 마친 일은 당초에 주문하려 하였으나 그때 문소전에 큰 변이 있어 추구하지 못하였었다. 그런데 그 후에 간원이 여러 날을 두고 추구하기를 청하였고 이제 헌도가 또 비염하며 추구하기를 청하니 어떻게 해야 할까 하며 유순이 아뢰기를 이는 큰 변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하지만 그렇게 하면 반드시 큰 옥사가 될 것입니다. 형장 아래서 죽는 자가 많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하고 은기는 아뢰기를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이보다 차라리 법을 어기는 것이 낫다 하였으니 이와 같이 큰 옥사는 가볍게 일으키지 않는 것이 옳지 않을까 합니다 하고 용계는 아뢰기를 이는 큰 변이라 추구하지 않으면 뒤에 또한 이것을 빙자해서 말하는 자가 있을 것이니 추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근거가 없으니 일체를 형장으로 몰아넣을 수는 없습니다 하고 권규는 아뢰기를 실정을 알아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마땅히 추구해서 후위를 경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근거가 분명치 않고 또 헌부가 서계한 숫자도 많아서 명백히 지적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재변이 매우 많은데 근거가 확실하지 않은 일을 가지고 대옥을 일으키는 것은 심히 온당치 않습니다 하고 형상과 자근은 아뢰기를 헌부가 서기한 것은 반드시 의심이 있어서 그러하였을 것입니다. 근거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중에 더욱 의심스러운 자를 다시 추려서 추구함이 어떻겠습니까? 비록 대옥이긴 하지만 이는 풍속에 관계되는 것이요. 또 이미 서계까지 하였으니 그대로 버려두는 것도 역시 어려운 일입니다. 하고 천인은 아뢰기를 추구해도 근거가 없으니 단지 대옥만 일으킬 따름입니다. 하고 양지는 아뢰기를 옛날 성종조에 길가에 죽은 사람이 있어서 삼성으로 하여금 같이 앉아 도성 내외의 모든 용의자를 잡아 추국하게 해서 결국은 그 죄를 결정하였습니다. 이미 추구를 명해놓고서 다시 중지한다면 호령이 한결같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처음에는 마땅히 추구해야 한다고 생각하였지만 옥사의 근거가 매우 희박하니 형장을 써서 추구하는 것은 미안하다. 그러나 추구를 하면 아래낼 도리가 있을는지 모르니 우선 가장 의심쩍은 자부터 추구하라 하였다. 진조실의 26관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첫 번째 기사. 정원의 전교하기를 제문과 측문은 조종조 때의 고사에 따라 직접 진압하기도 하고 대압하기도 하였는데 그 후에 성종조의 고사에 따라 모두 대압하기로 하였더니 요사이 말하는 자가 진압하였다 하여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어찌 모두 진압할 필요가 있겠는가? 석전 계문 같은 것은 대압하는 예도 있지 않겠는가? 하고 상고하여 아래라 하며 회개하기를 예문을 가지고 본다면 무릇 제문과 측문은 모두 진압하여야 합니다. 아니 그리하라 전교하였다. 진조실로 26권 중종 21년 8월 8일 정사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지난번에 소헌왕후의 수 실현관에 대한 3년 이내의 가자 및 상격이 있었는가에 관한 전례를 상고하라고 명하셨는데 이제 일기를 상고해보니 3월 24일에 중궁이 훈함에 25일에 내시 장등용을 실현관으로 형조판서 남지를 수른관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무진년 7월 초 1일의 정사에 남지를 승정대부 판중추부사 겸 병조판서로 삼았으니 이것으로 보면 담제 이후의 일이었습니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8일 상사 세 번째 기사. 위관 등이 이 억석 등을 신국할 것을 청하니 위관 및 조옥 당상을 불러서 하교하기를 형신이란 시험해 보는 일이 아니니 만약 불과함을 알면서도 형신하다가 장하에서 운명이라도 하게 되면 반드시 크게 후회할 것이다. 헌부에서는 비록 의심스러운 사람이 있는데도 그 의심의 단서를 얻지 못하고 대관으로 원망하는 자가 있는데도 그를 찾아내지 못한다고 하지만 대저 대관이 된 자는 마땅히 적시를 한 일로서 임금을 바른대로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비록 다른 사람이 옥사를 지나치게 일으키더라도 이를 간하여 막아야 하는 것인데 의심할 만한 단서를 얻지 못하였는데도 스스로 지나친 옥사를 일으키려 하니 도대체 무슨 심사인고? 대관에게 물어보아라. 한두 사람이라도 의심할 단서를 얻은 뒤에 형신하도록 하라. 이것이 나의 당초의 뜻이다. 하였다. 진조실의 26권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네 번째 기사 대관이 전의를 아뢰고 또 아뢰기를 정주 목사 2번 도건 부사 최명창 금산군수 소세리양 등은 대관과 시종을 지낸 사람들입니다. 요즘에는 대관에 결론이 생기면 수령 중에서 경체하여 제수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외직에 나아간 사람이 적어서 수령을 지낸 뒤에야 사품에 승진하는 것을 허락하였으나 요즘에는 수령이 된 사람이 도리어 많습니다. 2번 등의 노친이 만약 외방에 있다면 스스로 수령을 구할 수도 있겠고 또 전조에서 임명하여 상께서 윤화하시는 것도 모두 가합니다. 그러나 명창은 모친이 서울에 있고 세량은 노친이 있기는 하지만 그의 아비가 현재 수령이며 번은 노친이 없는데 사면이 모두 수령이 되었으니 외직을 중히 알고 내직을 가배히 여기는 패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체에 어떠하겠습니까? 내보내지 마소서 하고 헌부는 아뢰기를 무가 중시에 대해서는 초시 합격자로서 변방의 수령으로 있는 자들이 또한 많은데 방어하는 일이 매우 긴급하니 중시를 위해서 올라오게 하겠습니까?
올라오지 않게 하소서 하고 간호는 아뢰기를 어제 헌부의 문을 쏜 일에 대해 대간이 참국하라는 하명은 본사가 미처 듣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성명이 있었으면 정원이 곧 통지해야 하는데 이쪽에서 물어본 뒤에야 통지하였으니 주문하소서니 전교하기를 성진은 주문해야 하겠다. 중시의 이런 전례를 상고해서 결정하겠다 하고 정원에 전교하기를 중시에 응시할 수 있는 인원 가운데 이곳에 있는 사람은 국시에 나아갈 수 있거니와 공사로 변방에 가 있는 사람 입시할 수 없는 것이 불가할 것 같아서 그들도 올라오게 한 것이다. 이런 예가 있었는지 상과에 아뢰라 하였다. 진도실 26관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5번째 기사 상이 위관 정광필과 의금부당상 권균, 임유겸, 성몽정을 인견하였다. 광필이 아뢰기를 대저 불의한 짓을 하는 자는 법사가 용서 없이 다스림인 저주로 안정될 것이니 이 때문에 분유를 일으킬 것은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의심쩍은 사람이 없다면 형신할 수 없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신의 뜻에는 남품 등의 이런 국가가 마땅히 양천을 상세히 가려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의 인심이 진정될 것입니다. 분수를 넘는 죄는 작은 것 같지만 실상은 큰 것이니 남김없이 추탈 정죄하는 것이 가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삼의사의 납품자도 정죄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한 품에 관한 일은 헌부가 스스로 추철할 것이니 이것을 의심할 필요는 없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악을 징계코자 하는 뜻이라면 반드시 잘못될 것도 없습니다. 하고 유겸은 아뢰기를 증거가 있는 자도 때로는 추구할 수 없는 경우가 있거든 하물며 근거가 없는 일이겠습니까? 하고 몽정은 아뢰기를 이 일은 익명서의 경우와 같아서 일은 비록 크지만 추구할 수 없습니다. 범인이 설사 이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죄 없는 사람이 혹시 장하에서 죽는다면 어찌 형벌을 삼가는 뜻이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내 생각에는 대옥이 이미 이루어졌으니 그들을 가볍게 석방할 수는 없겠는데 이제 만약 겨우 한 차례 형문한 뒤에 석방하면 너무 가벼운 것 같지만은 끝내 의심쩍은 단서가 없다면 더 이상 형신하지 않고 내보내도 무방하겠다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일태일장이라도 만약 그 죄가 아니면 함부로 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물며 형신은 생사가 달려있는 것이니 어찌 경솔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상교는 이와 같이 지극합니다. 단지 한 품에 대한 정죄의 뜻은 헌부에 하유하심이 옳겠습니다. 간세한 자가 어느 때인들 없겠습니까? 세종조의 허계가 지나치게 사치하므로 법사가 이를 검하니 헌부의 문에 언서로 써붙이기를 너의 낫 가죽을 벗겨서 내가 신발을 만들어 신었느냐 어찌 이다지도 심하게 하는가 하였습니다. 이처럼 간세한 무리는 없는 데가 없지만 그러나 풍언을 맡은 자는 이 때문에 하는 일이 흔들려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고 승지 윤은보는 아뢰기를 헌부가 하는 일은 모두가 남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지만 납직으로 바뀐 사람이라 장차 그 녹봉이 추환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욱 원망하는 것입니다. 하니 광필이 묻기를 법의 추징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하니 언보가 대답하기를 헌부에서는 외람되게 녹봉을 받은 것이라고는 생각하고 있으므로 그들을 장차 추징하지 않을까 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광필이 말하기를 오래된 일은 추징할 수 없을 것이다. 하니 언보가 아뢰기를 또 환천된 것을 원망하고 있는데 상인이란 반드시 크게 분한 일이 아니고 조금 분한 일이라도 이런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충조실의 26권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6번째 기사 전교하기를 건부에 갇힌 사람들을 석방해도 되지 않겠는가 위관에게 물어보라 하며 광필이 아뢰기를 형신하지 않는다면 석방해도 되겠습니다 하고 은보는 아뢰기를 이것은 대간이 추구할 것을 아뢰는 일이니 만약 석방한다면 대간에게 하유하는 것이 옳지 않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이미 대신들과 의정한 것이니 말할 것 없다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8번째 기사. 정부 당상과 육조 당상 승정원에 명하여 문무신 가운데 장제가 있는 사람을 추천하게 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8일 정사 8번째 기사. 장례원 변 판결사 민원이 계목에 서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정원이 추구하기를 청하였으나 추구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사실은 논한다. 원이 이 직책을 맡았으나 도무지 시비를 모르므로 그때 사람들이 민부지라고 기령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9일 모 첫번째 기사. 대산 남건이 아뢰기를 신이 전에 정부에 있을 때 아뢰기를 문에다 활을 쏜 일은 추국할 수 없다고 했고 경연에서도 역시 아뢰었습니다. 이것은 큰 변이라 상하가 모두 놀라는 것은 당연하지만 문소전일로 이미 옥사를 일으켰는데 또 거듭 대옥을 일으킨다면 도중이 반드시 소유할 것입니다. 또 이 일은 익명서의 경우와 같아서 어느 사람을 꼭 지목하고 추구할 수도 없는 것이라 신의 당초의 뜻이 이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영영 버려둔 채 불문에 붙인다면 모르겠으나 이미 헌부로 하여금 의심쩍은 사람을 서게 하게 하여 옥에다가 가두고 대신과 추구할 것을 의논했는데 이제 특별히 석방할 만한 정상이 없이 또 갑자기 석방을 하며 국가의 정령에도 좋지 않습니다. 당초에 추구하지 않았다면 악한 짓을 한 자들이 반드시 국가에서 만약 옥사를 일으키면 우리는 면할 수가 없을 것이다 하며 두려운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가둬놓고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석방한다면 그들은 또 면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겨 다시 두려워할 줄을 모르게 될 것이니 나라의 위엄도 따라서 손상될 것입니다. 그리고 상께서는 형옥이 지나칠까 걱정하시지만 헌부가 서게 한 자가 모두 20인인데 지금 추구할 자는 단지 이 몇 사람뿐이니 어찌 지나치다 하겠습니까? 뿐 아니라 관련이 없는 자는 이미 석방하였으므로 이제 국문을 할 자는 겨우 11인 뿐입니다. 따라서 형신을 한다 해도 지나칠 것은 없으니 참건대 끝까지 추국하소서 하고 장령 김희수, 지평이우, 김인선은 아뢰기를 신등이 어제 상교를 듣자오니 다른 사람이 역사를 너무 지나치게 하면 대간은 이를 간에서 그치게 해야 하는데 이제 대간이 이와 같이 사체에 어떠하겠는가 하셨으니 이는 상께서 신등을 옳지 않다고 하시는 것이라 재직하기가 미안합니다 하고 대사관 김갱등은 아뢰기를 이제 만약 추구하지 않고 버려둔다면 악한 짓을 하는 자들이 관리에게 불평이 있을 때 반드시 해치고다는 마음을 가지고 생각하기를 몰래 해쳐버리면 뉘려서 알아내어 추국을 하겠는가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이 계속 생기면 관리들도 모두 의구하는 마음을 가져 마음 놓고 국사를 보지 못할 것이니 이 어찌 작은 일이겠습니까? 신등이 요살이 들으니 형조에서 밤에 숙직하는 난관들도 모두 두려워하여 창문을 굳게 닫고 잔다 합니다. 인심이 어유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헌부가 서게 한 것은 20인인데 이제 줄여서 11인이 되었으니 형신한들 어찌 지나치다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대신과 의논해서 추구하는 것인데 단지 한 차례 평문만을 하고 놓아줄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어찌 추국할 때 죄 없는 사람까지 한꺼번에 형장을 받는 것이 불쌍함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일은 큰 일이라 이런 정상만을 따질 수는 없으니 끝까지 추국하소서 하니 남곤등에게 전교하기라. 의심쩍은 단서가 있다면 신문을 해도 되겠지만 이번 일은 익명서와 같은 것이다. 작은 고래의 수령도 형신을 가벼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하물며 왕자이겠는가? 대간이 그렇게 인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대저요사의 조정에서는 시비가 일정치 않아서 대간이 하는 말이면 아무도 감히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대신도 이 일에 대해 마음으로는 미안하게 여기지만 말은 못하고 있다. 대간이 명백히 지적하지는 못하면서 이들을 가리켜 단지 남품을 개정하였으므로 반드시 본부를 원망할 것이다 하며 형적도 없는 일을 가지고 형신하려 하니 이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일일까? 내가 남형의 단서를 열어놓지 않으려 하는 것도 또한 옳은 일인가 그런 일인가? 물론 시비는 반드시 정해져 있을 것이지만 이 옥사는 대관으로서 앞서 일으킨 바도 아니거니와 왕자가 또한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경등은 단지 추국만 하려 할 뿐 그 패는 생각하지 않는단 말인가?
형신을 엄하게 한다면 승복하게 하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다. 그러나 어쩌다 간사한 무리가 이 틈을 타서 전부터 자기와 혐의 있는 자를 무고하여 옥사가 확대된다면 마침내 이를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이것은 당세의 비난을 들을 뿐 아니라 후세도 또한 웃음거리가 될 것이다. 또 진범자는 형을 받지 않고 무관한 자가 형을 받는다면 간인은 더욱 징계할 수 없을 것이다. 형신은 시험을 해보는 일이 아니거니와 한 차례만으로도 죽는 수가 있는 것이다. 내가 어제 추국하기를 명하였다가 오늘 금지하였으니 번잡스럽게 바꾼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내가 대신과 의논해 보아 형신하게 어려움을 명백히 안 만큼 일각이라도 지체할 수 없다. 당연히 추국하지 않아야 하는 것인데 어찌 언론에 구애되겠는가? 경등이 말하기를 추국하지 않으면 간사한 자가 징계되지 않고 관리가 두려워하게 된다. 하지만 내 뜻은 그렇지 않다. 어찌 감히 형적 없는 자에게 형신을 써서 기강을 세우고 사람들은 모두 두려워하게 만든다면 이 또한 잘못이 아니겠는가? 경등은 어찌 그리 추구할 것을 고집하는가? 하매 곤등이 아뢰기를 신등인들 어찌 형신의 중함을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조종조의에서는 이와 같은 대사가 있으면 반드시 삼성으로 하여금 함께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이번에 헌부의 문을 쏜 것은 청고의 큰 변인데 어찌 11인을 먼저 생각하고 또 그들이 운명할 것을 따져서 거기에 구애되겠습니까? 애당초 추국하지 않고 버려둔 것과 이제 추국을 하다가 문득 그만두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미 추국을 하라고 명하에다가 문득 그만둔다면 이는 도리어 처음부터 추국하지 않은 것만 못합니다. 국체를 손상할 뿐만 아니라 명령도 한결같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미 대간으로 하여금 의심쩍은 사람을 서게 하게 하여 바이아우로 추국을 하다가 무단히 석방을 하며 대간을 세우는 뜻이 대우하는 뜻이 또한 가볍게 됩니다. 하고 3번 아뢰었으나 윤하지 않았다. 남고는 논한다. 사신은 논한다. 남곤이 정부에 있을 때는 추국할 수 없다는 뜻을 역설하더니 헌장이 돼서는 도리어 마땅히 추국을 해야 한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 이렇게 반복이 심한가? 이는 그가 문자에는 다소 능하지만 위인됨이 부족하고 줏대가 없어 남과 틀어지기를 좋아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9일 모 두번째 기사 정충량을 사헌부장령으로 이종인을 전라 5도 수군 절도사로 삼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9일 모 세번째 기사 경상도 안동 영덕 청아에서 곡식에 충해가 있었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0일 김이 첫번째 기사 대사헌 남곤 대사관 김괴 등이 사헌부 문에 화살 쏜 자들을 끝까지 추국할 것을 청하여 5번 하렸으나 윤호하지 않았다. 중종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첫번째 기사 대사 남곤 정원 임권이 사직하고 고는 동렬에서 의논할 때 윤호를 얻을 것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하였는데 권의 뜻도 같았다. 그 때문에 스스로 용납할 수 없는 것으로 여기고 사직한 것이다. 대사관 김갱 등은 끝까지 추국할 것을 청하고 집이 김양진 이하는 사피하니 답하기를 여사의 재변이 범상하지 않아 임금이 정전을 피하고 음식을 줄이고 있으니 신하는 마땅히 형벌을 상갈 것을 권해야 할 것인데 어찌 형적 없는 일을 가지고 대옥을 일으킬 수 있겠는가? 서경에 이르기를 무고한 죄 없는 한 사람을 죽이니 보다 차라리 법을 어기는 것이 낫다 하였다. 나는 처음에 대간의 계를 듣고 죄에 있는 자를 추국하고자 하였으나 일이 근거가 없음을 알고서 추국하지 말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말하기를 죄인이 비록 옥에 가득 차서 매질을 하게 된다 해도 지나칠 것이 없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대관이 만약 헌부를 원망하는 자가 있다고 의심한다면 헌부의 송자와 원망자가 얼마인지 모를 것이요 만약 궁시를 업으로 하는 자를 의심한다면 그 밖의 송자 중에 어찌 궁시를 업으로 하는 자가 없겠는가? 이는 단연코 근거가 없는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비록 추국당하는 자들을 갑자기 버려두는 것이 잘못이다고 하지만 실은 너희가 당초 아린 것이 잘못이다. 나는 알고 고친 것이니 이는 잘못이 아니다.
만약 정론을 잡은 자로 하여금 처리케 한다면 단지 추국을 청할 뿐이지 어찌 의심스러운 사람을 서게 할 수 있겠는가? 또 비록 의심스러운 자를 서게 하여더라도 명백히 지적한 바가 없으니 간호는 또한 간하여 중직해 해야 할 것이다. 이 일이 옳다면 내가 무슨 말을 하겠으며 대사원과 정원도 감히 재직하지 못할 것이요. 그렇다면 언자도 재직할 수 없을 것이다. 언자는 양진과 괭 등을 가리킨다. 남곤, 임곤 등이 다시 아뢰기를 김괭 등은 곧 언책을 다한 사람들입니다. 이제 상교를 드리니 신등은 채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어찌 언책을 다한 사람을 그러다 하여 채직하겠습니까? 신등은 뻔뻔스럽게 채직할 수 없으니 속히 갈아 주소서 하고 김괭 등이 또 아뢰기를 이제 대사원에게 답한 상교를 들으니 행적 없는 이로 대옥을 일으키려 한다 하시었습니다. 그렇다면 신등의 소견이 잘못되었으니 채직할 수 없으므로 사직하기를 청합니다. 하니 괭등에게 전교하기를 문을 쏜 일은 이미 추국하도록 하였으나 사실의 근거가 없고 행적 없는 일을 가지고 추국을 한다면 반드시 무고한 자가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대간이 서로 버티고 있으니 화를 쏜 자를 만약 추국해야 한다면 너희가 재직해야 해야 할 것이요. 추국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면 대사원과 정은이 재직해야 할 것이다. 하고 이어 정원에 전교하기를 화를 쏜 자들을 추국한다면 대사원 등이 재직할 수 없는데 이제 형세가 이미 추국할 수 없게 되었으니 괭 등은 모두 사피해야 한다. 속히 이주를 불러 정사를 하라 하며 곤등이 아뢰기를 대간이란 이를 말하는 것으로 직책을 삼는 것입니다. 신등의 의논이 마침 김괭 등과 같지 않아 서로 용납하기 어려운 형편이므로 이와 같이 서로 버티고 있게 되었으니 이것이 어찌 아름다운 일이겠습니까? 말을 다하는 것으로 자기의 직책을 삼는 것이 대간이니 말을 다하지 못한다면 이는 그 직책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 직책에 맞지 않는다를 어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은 뻔뻔스럽게 재직할 수 없으니 속히 갈아주소서 하였다. 응조실의 26권 중종 11년 8월 10일 경신 두 번째 기사. 정원이 아뢰기를 상교의 문에 화를 쏜 자들은 다시 추국할 수 없는 형편이므로 김괭 등은 채직해야 한다 하시었으나 신등의 생각에는 이를 논하는 사람을 채직하는 것은 가벼운 일이 아니요 대간의 진퇴 또한 큰일입니다. 하물며 서로 맞서 있는데 이를 논하는 사람을 채직하라고 명함이겠습니까? 만약 다시 추국하지 말라 한다면 옳겠지만 이 때문에 대간을 채직한다면 이것은 단지 화를 쏜 자의 간악함을 조장해 줄 뿐입니다. 또 김괭 등이 추국을 청한 것이 상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이라 하여 채직을 명한다면 후에 배단이 또한 클 것이니 대신과 의논하소서 하니 전교하기를 이제 비록 대신과 의논한다 한들 대신 중에 누가 추국할 것을 주장하겠는가? 만약 다시 추국할 수 있다면 모르되 사세는 이미 추국할 수 없게 되었다 하며 곤등이 다시 아뢰기를 이제 만약 언책을 다한 대간을 채직한다면 상의 뜻만을 구차히 따르는 폐단이 생길 것입니다. 당초에 문에 쏜 것은 본래 대관을 미워하는 간인들이 대관을 갈라내고자 해서 감히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제 만약 재직한다면 그 슬쩍에 빠지게 되는 것이니 진시로 재직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등은 재직할 수 없으니 속기 신등을 갈아주소서 하였으나 윤하지 않았다. 중조실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세 번째 기사. 호조가 아뢰기를 내의원의 술 빚은 쌀은 횡간에 적혀 있는 것이 100석이었는데 병진역에 80석을 더하고 을해년에 또 영영정과 희릉을 위하여 100석을 더해서 모두 280석이 되었습니다. 성종조에는 삼정께서 임하시고 금지 오겹이 번성하였는데도 횡간에 적힌 100석으로도 쓸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폐조 병진년의 가수와 을해년의 별가 100석까지 쓰고 있으니 참작하여 감량하시기 청합니다. 아니 상이 이르기를 영경정과 희령의 소용은 3년 후면 없어도 되는 것이니 병진의 가수 80석만 감량하는 것이 옳다 하였다. 진조실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네 번째 기사. 우의정 신용계가 아뢰기를
이제 듣건대 대관을 모두 채직하였다니 크게 놀라운 일입니다. 정광필과 김은기의 뜻도 신과 같습니다만 그의 국문이 닫힐 시간이 되었으므로 신이 먼저 와서 아뢰는 것입니다. 이 일은 당초에 근거 없다 하여 추국하지 않게 하였다면 모르거니와 이미 추국하게 하였다가 석방하고 또 끝까지 추국하자는 대간을 채직하시었는데 문에 화를 쏜 자는 본래가 대간을 갈아버리고자 한 것이니 이제 채직을 하면 실로 그 슬세에 빠져버리는 것입니다. 채직하지 마소서 하고 영의정 정광필 좌의정 김은기 또한 국문을 유문하고서 들어와 말하기를 남건동은 앞서 대관으로 있던 사람들과 의견이 같지 않아서 서로 용납되지 못할 것입니다. 전 대관은 말을 다하고자 하는데 남건은 중지시키고자 해서 아뢰지 않은 것입니다. 이는 권이 능히 말을 다하지 못하는 것을 혐의롭게 여긴 것이지 강립하고자 한 것이 아닙니다. 대관은 그 직책에 오래 두어서 서어를 분변하는 등의 일을 확고히 법대로 시행하게 함으로써 인심을 진정하는 것이 옳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직하는 것은 신등의 뜻과 다르고 사체에 맞지 않습니다. 비록 남군을 불러서 물어보아도 어찌 강립했다고 하겠습니까? 만약 부득이 채직을 한다면 남군 등은 가라도 되겠지만 김갱 등은 갈 수 없습니다. 오늘의 장사가 이미 끝났다고는 하지만 아직 비답은 내리지 않으셨으니 다시 출사께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비록 출사하기 어렵다고 하겠지만 결국은 반드시 출사할 것입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대사관 등이 대사헌 등을 논박하였는데 논박을 당한 편은 그대로 두고 논박을 한 편을 도리어 채직하는 것은 과연 불가한 일이다. 그러나 이것은 대사헌 등이 다시 추국해서는 안 된다는 데에 대해 대사관은 다시 추국을 해야 한다 하여 논의가 맞지 않고 맞서는 것이니 내가 비록 서로 용납하라 한들 용납할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이미 채직을 하였으니 다시 복직하게 한들 어찌 감히 다시 출사할 수가 있겠는가? 형세가 매우 어려운 일이다 하였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5번째 기사 경상도 삼가현의 노인 허금수가 구원에 따라 10회 8조를 소진하니 전교하기를 소 가운데 취할 만한 것이 많으니 뒷날 연방할 때 이것을 대신들에게 알려주라 하였다. 진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6번째 기사 박광영을 사관은 대사관으로 성세창을 사헌부 집1호 2번을 사관으로 유관 공설인을 장령으로 한윤창 이수동을 지평으로 문관을 헌납으로 윤자임을 정언으로 삼았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1일 경신 7번째 기사 경상도에 풍우가 크게 일어나서 나무가 뽑히고 곡식이 쓰러졌으며 가옥에 기와장이 날아간 곳도 있었다. 계속 태풍이네요.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2일 신유 첫번째 기사 대사 남건과 정은 임건이 사피하였으나 윤하지 않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3일 임술 첫번째 기사 지비 성세창과 사간 2번 등이 남건 임권의 출사를 명할 것을 청한 이를 명수하여 출사케 하였다. 권과 권이 다시 사퇴하였으나 허락치 않으므로 다시 드디어 출사하였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3일 임술 두번째 기사 평안도 관찰사 안윤덕이 장계하기를 평양부의 문묘 동무에는 국학에도 없는 유인, 최충 두 사람을 종사했는데 이는 오래 이에 실려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대로 두기도 미안하고 함부로 철갈 수도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종사하게 된 근거를 상고하게 하소서 하는 이를 예조에 보냈다. 중조실록 26권 중종 11년 8월 14일 개해 첫번째 기사 대간이 아뢰기를 한 형류는 명교위에 주의를 얻어 물론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육경은 대임인데 어찌 감히 그 자리에 있게 할 수 있겠습니까? 채직하소서. 그리고 동서에 이미 2개의 잠실이 있으니 신 잠실을 더 둘 필요가 없습니다. 속히 혁파하소서. 나 수천원 어고의 물건을 훔쳐냈는데 법으로 보면 사형이 마땅하나 상께서 가명을 하셨으니 은혜가 지극히 우악합니다. 그러나 왕자의 호생지심으로서 사형을 감하신 것은
옳은 일이겠지만 이제 미천한 자의 일을 가지고 유사가 법을 들어 논기하는 데에도 아직 허락하지 않으시니 아랫사람으로서 상의 뜻이 어떠신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제 사형을 감하게 하셨으니 마땅히 차율로서 논제해야 할 터인데 어찌 자자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였으나 모두 윤호하지 않았다. 사실은 논한다. 형류는 고 의정 성준의 외손이다. 일찍이 과제에 올라 성준의 세력을 빌어 곧 당상으로 응급되고 2주 참판에 특배되었다. 그리하여 빈청의 재상이 모이는 곳에서 스스로 뽐내니 참판 이창신이 전명 황건에게 말하기를 너는 상께 가서 반드시 창신도 또한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으니 더구나 그의 조부 성준이겠습니까 하고 아뢰어라 하였다. 이 창신이 이렇게 아첨하던 일은 지금도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성준의 죄를 논할 때 형류는 해도에 유배되어 있었는데 이때 계모의 상을 듣고는 때는 바야흐로 단상을 하는 때이다 하고 성복을 하고 나서 곧 제복하고는 술과 고기를 기탄 없이 먹고 마시고 하였다. 다만 그는 일에는 재능이 있어 세상에서 버림을 받지 아니하였다. 사람됨이 해학을 잘하여 이로써 선인을 헐뜯는 일이 많았다.